소중하다의 소는 무엇 하는 바, 무엇 하는 것 같은 의존명사 역할을 하고 중은 무거움을 뜻한다. 무겁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조심스레 두 손으로 맞춰 들고 잘 지키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애지중지 보살피지 않는 것 같다. 소중할수록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한참 멀리 있는 것들에 손을 뻗고는 한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멋스러운 것 하나씩은 있는 것이 아닌가. 완벽한 것도 대단하고 허술한 것도 매력이 있는 것이니 말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 끔찍히 사랑해주지 못해도 어디 한 구석에 지니고 살아간다면 으쓱할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본다. 내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껍질 속에 들어가 버려. 제 장점은 글을 잘 쓰는 것입니다. 제 장점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장점은 어떤 일이 있으면 추진력이 강하다고 생각해. 제 장점은 예의가 바릅니다. 제 장점은 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잘한다. 제 장점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나의 장점은 다정한 거. 그렇게 튀는 성격이 아니라 여기저기 잘 맞춘다. 제 장점은 낯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도 비범한 질문 속으로 여기는 퐁당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행을 맡은 예담, 혜림입니다. 먼저 저희의 채널명인 퐁당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퐁당의 사전적 의미 알고 계실까요? 저는 퐁당의 사전적 의미가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바로 작고 단단한 물건이 물에 떨어지거나 빠질 때 가볍게 한 번 나는 소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저희들의 작은 질문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 작은 질문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끝낼 수 있도록요. 맞습니다. 이번 질문은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였어요. 면접이나 자기소개할 때 나올 법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어떻게 첫 번째 이야기로 장점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했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해서 골랐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후보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말 많은 후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슬픔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쉴 때 어떤 걸 하는지 등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서 또 의미가 있는 질문이길 바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항상 저희는 사회에서 괜찮다고 할 역량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실하다, 끈기가 있다 같은 것 말이죠. 근데 장점이라는 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내가 가진 장점은 뭘까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받은 질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있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제가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차이를 두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저의 모습이 저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좋네요. 저희가 지인들에게도 이 질문을 건네봤잖아요. 사실 평범한 질문인데 대답을 들으면서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 지인들의 장점을 들으면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분들의 장점을 알게 되어서 제 지인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혜림 씨는 혜림 씨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장점을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 자신과의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요. 예담 씨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번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람들한테서 좋은 것을 잘 발견하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김태리 배우가 수상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배움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고 내가 훔쳐먹는 것이다. 사람들한테서 좋은 것을 발견해서 제 나름대로 어설프게 따라해보는 것이 제 삶의 궤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치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감히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큰 배움이었죠.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예담 씨의 말을 들으면서 훔쳐먹는다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되고 싶은 누군가를 따라 해보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인스타를 보면서 제가 따라하고 싶은 스타일의 옷들이나 분위기를 이제 많이 저장을 해놓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한 호감도 올라가는 거니까 더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좋아함을 통해서 혹은 다른 것들의 좋아함을 통해서 진짜 나를 찾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인공잔디. 숨 쉬고 싶어. 나에게는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으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 All things I have are looking good.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You know why?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네, 악동 뮤지션의 인공잔디였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사실 저의 장점을 고민하는 과정이 노래 가사 속 잔디의 깨달음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항상 어중간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컸어요. 나라는 사람은 없고 여러 사람들의 조각조각을 모아 일군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서 인공잔디가 정말 잔디를 부러워하듯이 저도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따라하기라고 생각했던 제 삶 또한 사실은 사람들 쪽에서 좋은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 삶이라고 바꿔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언제나 타인의 것은 좋아 보이고 더 내 삶보다 진짜 같고 하지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반짝거림을 찾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기준으로 외부의 시선보다는 내 안의 내부의 시선에 집중하면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혜림 씨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에 바로 답이 생각나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 보니까 평소에 좀 자주 생각해봤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특히 전공을 골라야 할 때 되게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전공 외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이번에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자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친구들도 질문을 한 당사자인 저도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새로운 나도 아니고 지금까지 제 모습에서 장점을 발견하는 건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점을 발굴하는 게 마치 제 삶을 아주 넓고 또 깊게 돌아봐야 했던 것이었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화장실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마주쳤을 시죠. 저는 이게 저희 질문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시와 함께 어떤 분의 한 말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적극적인 향유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결핍감이 커지지 않는다. 사회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없더라도 내 속에 경탄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비참하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도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듯이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에는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처럼 아주 자세히 또 오래 보아야지 그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깊게 생각한다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쇼츠나 릴스를 보면서 재미를 추구하거나 도파민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또 뭐라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깊게 들여다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우리를 또 주변을 경탄의 마음으로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탄의 마음으로 둘러본다는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라는 문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평소에 많이 접한 문구인데요. 이번에 장점과 관련해서 문구를 생각해보니 천천히 저의 삶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천천히 둘러다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두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혜림 씨도 저희 질문을 보고 떠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장점에 관한 콘텐츠가 유튜브에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가 단순게실이라는 채널에 나의 장점 모으기, 장점 백화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은 남과 비교하여 내 장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며 장점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항상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생각할 때 남과 비교하여 찾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집중하여 나의 장점을 찾는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삶에서 갖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만큼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항상 뭔가 비교를 해서 나의 위치를 알았지 그냥 나만으로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제가 장점 백화점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점 백화점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신의 장점을 30가지 정도 적고 그 중에서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장점을 5가지 골라서 실천 방법도 함께 적어줘서 친구에게 선물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장점을 선물한다. 조금 어색한 표현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저는 네. 제 장점은 아니지만 친구의 장점은 잔뜩 써서 생일 때 편지를 써서 줬던 적은 있어요. 저는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물건을 선물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건을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장점을 선물해준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물건을 선물해주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적어줘서 선물해준다면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서로에게 받고 싶은 장점에 대해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받고 싶은 장점이요? 네. 저는 혜림 씨의 추진력? 그러니까 실행 능력이 완전 부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에 비해서 바로 해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반해서 혜림 씨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뚝딱뚝딱 사람들도 모으고 뭐 계정을 만들기도 하고 바로 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혜림 씨의 높은 자존감 혹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비결이 궁금하네요. 우선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결이라고 하면은 비결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마음이 따르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고민의 시간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민의 시간을 많이 두게 되면은 약간 안 해야 하는 이유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결이라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비결이라 하면 고민의 시간을 길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예담 씨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예담 씨의 장점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담 씨의 블로그를 보고 또 예담 씨랑 평소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주변을 되게 잘 둘러본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비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약간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것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제 그런 성향은 작은 것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의 영향인 것도 같고요. 은근히 독특해지고 싶다는 홍대병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어디에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행복의 감각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에 반해서 우리네 삶은 굉장히 단조롭고 또 스펙타클하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맨날 어떻게 보면 쳇바퀴 같은 삶이고 한데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날씨나 오늘 만난 사람, 내가 사소하게 배운 것, 또 본 것 같은 것에서 조금씩 집중을 해서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행복의 빈도도 높아진 것도 같고요. 뭔가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고 행복의 빈도가 높아진다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고 또 그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되게 인상적인데요. 저도 오늘 한번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음악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점프.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그다지 재밌는 게 없어. 노는 것도 싫고 술도 시큼도 연애도 살짝 귀찮아. 택한 권이 벌써 몇 달째 직장이 넘어가지 않고 큰맘 먹고 샀던 카메라 위에 뿌연 먼지만 가득해. 해야 하는 일은 많지만 쉽사리 손에 잘 안 잡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웬일인지 다시 시해. 아직 모든 게 신기한 내 20살 때처럼 새로운 내일에 설레하며 가슴이 뛰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 번 다
부셔지르. 여러분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재수 시절 작년이죠. EBS 윤혜정 선생님의 인강 인트로 노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는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노래도 이제 맘대로 듣고 싶은 만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헐. 인강 인트로를 막 돌려듣고 그랬었어요. 우와.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인상 깊게 느꼈던 가사는 아직 모든 게 신기한 내 20살 때처럼 새로운 내일에 설레하며 가슴이 뛰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라는 가사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20살이기도 했고 재수 시절 이제 반복되는 일상을 지내면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재수가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사를 돌아보니까 또 그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또 다른 나를 찾는다는 말이 어쩌면 나의 새로운 면, 내가 알지 못했던 장점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나에 대해서 내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축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갇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혜림 씨, 지금까지 우리가 내적인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이나 행동 방식 같은 거요. 근데 우리 몸,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도 장점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학교 수업에서 사랑스럽다는 주제로 글을 써본 적이 있어요. 여기가 예뻐. 여기가 되게 자랑할 법해?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나름 내 눈에는 사랑스럽다고 말할 구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혜림 씨에게도 혜림 씨만 아는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는지,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아는 사랑스러운 부분이라 저는 저의 눈썹을 꼽고 싶어요. 저는 자기 전에도 제 눈썹을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는데 아, 그렇게 하면 자라나나요? 어렸을 때부터 종종 눈썹이 예쁘다는 말도 들어보기도 했고 저는 제 신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고르라고 하면 눈썹을 고를 것 같거든요. 예담 씨만 아는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깨에 있는 몽고 반점이요. 몽고 반점 아시나요? 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어린이 시절을 지나면 보통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파란 점인데 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영할 때 회원님들이 여기 멍 아니냐고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의 파란 점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의 신체 다른 부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괜히 움츠러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몽고 반점은 굉장히 유일하게 독립적인 영역이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내가 아주 아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존감이 아주 높다면 이런 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죠. 몽고 반점이 나의 사랑스러운 부분이라는 게 되게 개성 있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사랑스러운 부분이 무엇일지 같이 생각해보면 또 좋을 것 같고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면서 단순히 장점뿐만 아니라 장점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직업별로, 나이별로 관심사도 다 다르고 또 그에 따라 장점도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이야기들 또 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예담님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장점도 우리의 소중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시적으로 나의 장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소중한 나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 어프에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졸업. 질문 속에서 또 삶에서 헤매더라도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푹 빠져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만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우물에 조약돌 하나를 던져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퐁당! 다음에 만나요. I'm so drunk so far 가라앉지 않게 비틀비틀거리다가